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7일 오후 6시 16분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1만 4,925불로 횡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차피 이제 보합이기도 하고, 오늘은 우리 같이 조금 이제 볼 게 있어요. 우리 달러 약세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MSCR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 돈의 양이 늘어나면 또는 돈의 통화의 흐름이 늘어나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각화된 자료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 자료는요. 이제 우리 브라보스 리서치라는 유튜버예요. 유튜브인데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우스 리서치의 자료를 들고 왔고요. 크레딧은 댓글과 제목에다 해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US 달러 인덱스 퍼포먼스입니다. 이 0을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초록색은 달러의 강세를 뜻합니다. 아래에 있는 붉은색은 달러의 약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약세를 뜻한다는 뜻은 이제 달러가 말 그대로 이 싸다는 뜻이에요. 힘이 약하다. 인덱스의 힘이 약하다라는 뜻이고 2025년 초부터 마이너스 10.7%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낮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낮아질 걸로 예측하냐? 자, 지금 보시면은 역사적 저점으로 보여요. 우리 앞서서 봤던 것처럼 요렇게 1974년에 하락한 이후에 이마만큼의 이제 인덱스의 하락이 일어났죠. 일어났기 때문에 약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다.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의거해서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더 큰 하락 여지가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있는 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의 이렇게 차트를 겹쳐서 본다고 하면요.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요. 막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하얀색이죠. 하얀색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저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 비싸지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미세하게 보면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요. 2017년도 1월에 비트코인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죠. 돈을 많이 푸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버려요. 그러고 2022년 이제 10월에 인플렛 피크아웃을 기대하고 이제 유동성을 이제 풉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BTC가 올라가죠. 전부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가고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 자, 보시면은 2018년 1월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은 하락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하락을 하는 정도 이런 부분들은 얼추 맞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나스닥이나 S&P 500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까지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크게 반응하는 나스닥, S&P 500 이런 애들의 기초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산이 유동성이고 그 중에서 달러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의 움직임에 상당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상관관계를 좀 나타낸 거예요. 비트코인이 1.5% 하락할 때, 달러는 1% 상승하죠. 자, 달러가 마이너스 1%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1.5% 상승합니다. 달러가 마이너스 2%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3% 상승해요. 이렇게 상관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꼭 우리가 MSCR 보는 것 같네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얼마 떨어졌는데, MSCR은 어떻게 올랐다. 얼만큼 떨어졌다.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자, 보시면요. 이 비트코인이 이 다른 S&P 500이나 골드나 우리 MSCI 지수죠. 선진국 지수 마이너스 0.8이에요. 골드는 마이너스 1이에요.
S&P 500은 마이너스 1.03이에요. 평균 따라가는 민감도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5라는 거예요. 우리가 엠네브 외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달러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트럼프가 이제 July 25th 2025년 네, 말을 한 게 뭐냐면은 자, 스트롱 달러는 sounds good이에요. 너무 좋아요. 괜찮게 들려요. 하지만 but you make a hell of a lot more.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위컬 원으로 더 약세의 달러로 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약달러로 만들기 위해서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해서 자 법안을 상정을 합니다. 뭐냐면 Big Beautiful Bill Spending and Savings 법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미국 언론들 보시면은 경제 이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Big Beautiful Bill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국가 방위비나 tax cuts 말 그대로 우리 세금 감면은 정말 많이 늘리고요. 그리고 메디게이드나 어떤 신재생 에너지나 푸드 베네핏은 막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보면요 못 사는 사람들은 한테는 정책이 해당이 안 되고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막 국가방위비나 뭐 대기업이나 이런 저기를 위해서 텍스를 줄인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의 기본 정책은 일단 돈을 많이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돌려주자 뭐 낙수효과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득도 보고 그래서 이런 법안을 추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감세가 가장 커요. 감세 10년간 4.5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불러일으키겠어요? 적자를 확대시킵니다. 정부 적자를 엄청나게 확대시켜요. 그리고 복지를 삭감해버리죠. 자, 메디게이트, 식량 지원, 재생에너지 감축을 다 삭제해버려요. 지출이 또 증가합니다. 국방비와 국경 안보 예산은 확대를 했어요. 결과가 재정 적자가 폭증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국채 발행을 막 찍어내야 돼요. 국채 발행을. 그럼 뭐가 늘어나요? 빚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 제롬 파월, 우리 페더럴 하우징 의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트럼프는요 연준에다가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합니다. 왜냐면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뜻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뜻이고 그 이자를 싸게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3%대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자, 그리고 뭐 2%까지 내려라. 2026년 5월에 연준 의장 교체를 또 내가 해버리겠다, 빨리빨리 해버리겠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기 의장은 저금리 달러 약세 지지자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파월의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번 이제 내일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가 있죠. 그죠? 8월 12일에 또 이제 이 인플레이션 레이시 발표가 될 건데 이때가 또 분기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엄청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합으로 해서 적자를 유발시켜요, 일부러. 그리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요. 달러를 약세로 만듭니다. 그럼 뭐가 돼요? 이 미국 제품이 싸져요.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이 증가하죠. 자산 시장이 부양이 됩니다. 그럼 지지층을 확보하고 경기 부양 내러티브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더 봐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또 요약을 해놨거든요. 자, 이 모든 자료들은 제목이나 댓글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제가 다운받으실 수 있게 다 해놨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또 곱씹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은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미국 금리를 글로벌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리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서 금리 낮추기 경쟁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치킨 게임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풀리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물가를 해칭,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려고 만든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라는 거죠. 우리가 괜히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이게 지금 차트가 뭐냐면요. US and EU interest rate spread예요. 자, 뭐냐면 이 유럽 금리와 미국 금리의 차이를 뺀 거를
자, 지금 보면은 유럽 금리와 미국 금리의 차이가 2 이상이 됐을 때, 2와 3 사이, 2 이상이 됐을 때 그 차이를 줄이려고 미국이 금리를 확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0 이하로 낮추죠. 이게 중요합니다. 0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2 이하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올라요. 다시 또 오르고, 많이 올랐네? 여기 지금 달러가 아주 매력적이야. 아주 비싸. 자, 또 내려버려요. 막 마이너스 3까지 내려버려요. 그러고 또 올라요. 또 오르면은, 많이 올랐네? 달러가 매력적이네? 또 내려버려요. 내려버리다가 또 올라요. 지금이 2.35대예요. 자, 여기서 더 버틸 수도 있고, 버틴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맨날 IBIT 기준 MSCR 차트 보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미국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유럽 금리를 또 내려요. 얘네가 힘드니까. 그럼 이게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고금리다. 수출력 타격을 너무 많이 입는다. 우리는 금리를 내릴 거야. 연준 의장한테, 야, 금리 내리자. 연준 의장도 내려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만큼 내린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오르고,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금리 기준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potential dollar decline 더 많이 내려갈 거다. 얼마만큼 내려갈 거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요 차트를 갖고 와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럼 단순히 금리만 봐야 될 게 아니라 물가를 기준으로 한 금리, 그러니까 물가를 기준으로 한 달러의 매력도를 봐야겠죠. 아무리 달러가 강세라고 한들 또는 약세라고 한들 물가에 적용하지 않게 보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과거의 상품의 가치와 우리 달러의 지금 현재의 가치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차트가 있냐? Real Effect Exchange Rate예요. 실효 Exchange 율이에요. 자, 이 차트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보시면 다시 보시면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물가를 고려한 달러의 상대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실효환율이라는 단어죠. 자국 통화를 주요 교역 대상국 통화와 무역 비중을 반영한 가중 평균이다. 자, 실질적으로 각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차이를 반영해서 조정을 한다. 자, 아직까지도 헷갈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물가를 고려해서 달러의 상대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우리가 이 지표를 다시 한번 보기 전에 봐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 보세요. 플라자 어코드예요. 플라자 합입니다. 자,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5개국이 모여요. 깡패 5개국이 모여가지고 야, 달러가 너무 강하다.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인위적으로 약화시키자. 깡패들이죠. 자, 합의한 사건. 그래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달러는 금리 차이로 너무 강세였고 스프레드가 너무 강세였고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 수출 산업 고통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 무역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50% 가까이 2년 동안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상황과 매우 유사한 구조적인 패턴이에요. 2001년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실효 환율이 달러에 대한 고점에 대한 환율이에요. 그냥 달러 인덱스가 강한 게 아니라 물가 대비해서. 이때가 닷컴 버블 시기 수준이거든요. 닷컴 버블. 근데 지금 어디에요? 이거 110이에요. 110. 보세요. 닷컴 버블 때보다 높아요. 우리가 미국이 그만큼 이 강세로 달러 강세로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플라자 합의 때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플라자 합의 전에 이만큼 110을 넘었어요. 110. 110을 넘어서 지금은 거의 플라자 합의 때 이전에 강세,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달러를 약세로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죠? 자, 50년 평균선으로 본다. 만약에. 그러면은 평균선으로 보면 한 15% 정도 지금부터 빠져야 돼요. 15% 정도. 이 정도 빠져야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닷컴 버블 시기 수준은 이미 상을 해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과거 하단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30% 정도 빠질 수 있어요. 약세가.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비트코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제 최대로 내렸을 때는, 최대로 달러가 내렸을 때는 250%를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자, 이제 뭐 중간 정도로 내렸을 때는 124%, 그거보다 덜 내렸을 때는 그래도 68%는 오르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average 6 months performance죠. 달러 코인 타임. 자, 달러의 움직임에 비교했을 때 6개월, 6개월의 퍼포먼스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이클이 끝나는 동안까지 최대 250%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 거예요.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그래서 20만 달러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플러스 우리가 50만 달러, 40만 달러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가 얼마나 떨어지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 상당히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요, 사실 끈적끈적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이 정말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서서도 잡 오프닝이 적게 나오니까, 예상보다 적게 나오니까 이거 금리 내려야 돼.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어. 내려야 돼. 금리 내려서 선제 대응을 해야 돼. 중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달러는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잡히면 좀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정리를 해봅니다. 트럼프의 전략을 5개 논리로 해보면은, 감세와 지출 확대로 적자를 유발시킵니다. 자, 그리고 감세를 한다는 뜻은 뭐예요? 기업들이 일을 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충당을 한다. 자, 국채를 발행하려면 이자를 내야 돼요. 금리 인하 압박 및 연준을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달러 약세를 유도할 거다.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강세 환경을 조성을 한다. 이런 김에 본인도 코인도 만들고 부동산 값도 오르고 뭐 기업 뭐도 오르고 본인의 지지층도 결집하고, 자, 돈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막 찡찡찡 되면은 돈도 또 풀고, 또다시 국채 발행하고, 금리 인하 압박하고,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하층민들은 더 하층민이 되고, 이렇게 이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자,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니라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이게 과연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MSCR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분한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죠. 뭘로 모으고 있어요? 우리의 주식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과거에 이제 저번 영상에서 톰 리가 말을 했죠. 본인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상위 S&P 500 5개 기업 중에 5일 정유회사, 앱손모바일이죠. 정유회사가 1위였다. 이 원자재를 이렇게 좀 파이너리 하는 또는 유통하는 회사가 1위였다. 자, 금도 채굴 회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금과 관련해서는. 왜냐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채굴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요, 거래가 너무 쉬워요. 거래가 너무 쉽다 보니까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익스체인지를 하죠. 그죠?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이 거래소가 있으면서 이 거래소에서 어떤 파생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금도 파생 상품이 있어요. 있는데 채굴 회사도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채굴 장비를 사고 탐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주나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을 발행을 할 수 있겠죠. 비슷하게 빚도 낼 수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비트코인 회사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 관련해서 나는 비트코인을 이만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선주와 전환사채로 돈을 더 모을게. 그리고 나 회사에 주식이 있으니까 주식도 좀 팔게. 그래서 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거야. 이 더 많이 사는 걸 이 MSCR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을 거니까 주당 비트코인은 오를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실제로 지금까지는 주당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트코인의 양이 사토시가 늘었어요. 늘었어요. 이 우선주를 발행한 양보다 더 늘었어요. 그럼 발행한 양은 어떻게 체크를 하냐? 수량으로도 체크를 하지만 이 가격으로도 체크를 하겠죠. 가격은 우리가 내린 것 같지만 이 작년부터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보다 또는 그 어떤 이제 S&P 500 회사보다 정말로 많이 상승했어요. 우리가 지금 와서 눌려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지. 최근에 들어온 걸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늘어났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너무 주식 발행으로 너무 다 해먹으려 그래 니네. 그래서 이거는 안 돼. 못 올라. 그래서 월가에서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공정회계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수익도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임직원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MSCI CEO와 우리 마이크 세일러가 2.5 아래에서는 딜루티드 안 할게. 배당금 조금 그거 만드는 거 그것만 할게. 뭐 필수적인 것만 빼고는 안 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2.5까지는 괜찮겠구나. 엠레브 2.5까지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르겠구나. 지금 요즘에는 조금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광기라는 거죠.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냉철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철저히 감정에 의거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로지 1%만 감정으로 보지 않고 데이터에 의존해서 하고 있어요. 왜 기관들이 살아남냐면 기관은 법인은 감정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플랜에 의해서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의 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투자는 멘탈에 흔들려서 결국에는 수수료에 죽든지 아니면은 내가 반대 역방향을 타든지 할 수밖에 없다. 잃더라도 이 기준을 지켜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전략을 본인이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본인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게 교육도 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재벌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 그 많은 요즘에 재벌이라고 하면은 거의 수백억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당장 어떻게 벌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놓고 한 달에 2, 30만 원씩 꾸준히 번다. 라는 그런 전략만 세워도 그 전략만 확인되면 여기다가 1억을 넣어서 굴리든 2억을 넣어서 굴리든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광기 이런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저는 적어도 상위 30% 안에는 들 거라고 봐요. 그러고 이거를 실행해서 그 전략을 증명을 해내면은 상위 10%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90%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기에 분명히 휘둘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댓글에 기회비용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앞에서 팔았는데 나는 여기 샀으니까 내가 성공한 거야 어쩌고 저쩌고 안 휘둘리냐면은 광기에 휘둘리는 전형적인 그런 behavior, 행동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기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를 거고 MSCR은 더 오를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럼 이제 오를 때 또 조정한다, 인버스 조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뭐라 그러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돈을 벌어요. 왜? 좀만 더 내려가잖아요. 이미 인버스 산 상태인데 우리는 좀만 더 내려가면은 사람들 다 던져요. 다 던져요. 다 던져요. 이런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려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웨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레버리지로 원웨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현물 원웨이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어차피 감가가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다음에 원웨이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버스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야수의 심장에 찬물을 조금만 넣자 라는 거고
저랑 같이 인버스 3이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자는 거죠. 자, 저는 상승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건강한 조정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우리는 한 배를 탔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알람 설정까지 깔끔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말이 좀 길었어요.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더운 날씨에 이 건강 챙기시고요. 투자를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 거죠. 그죠?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